예, 안녕하십니까. 강원창조경제센터 김재학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2018년에 진행되는 창업지원 사업 중에 한 가지를 영상으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텍스트나 그림을 가지고 설명했지만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서 최신 트렌드에 맞게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 드릴 사업은 그러니까 2018년 첫 번째 나온 공고 같은데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즐거운 도전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이 사업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국회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그 예산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줍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사회적 기업가를 한번 육성을 해봐라 이렇게 하면은 이 진흥원에서는 전국을 다 커버할 수 없으니까 권역별로 지원 기관을 선정을 해서 그쪽에 위탁을 하게 되죠. 그럼 지원 기관한테 뭐 10팀이든 30팀이든 능력에 맞게 쿼터를 줍니다. 그런 지원 기관은 창업팀을 선발하게 되고 한 다음에 육성하게 되고 또 보육하게 되는 이런 순서가 되겠어요.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인데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회적 기업을 좀 더 상위 개념은 사회적 경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기업이라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죠. 삼성이라든가 현대,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돈을 버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반대쪽에 있는 쪽은 이제 재단 같은 것들이죠. 이쪽은 이제 돈을 쓰는 게 목적입니다. 뭐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비영리 쪽이 있다면 이 중간에 어정쩡하게 있는 그룹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소셜벤처 그리고 오늘 다루게 될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도 있고요. 마을기업도 있고 자활기업도 있어요. 이들이 지금 제가 말씀해드린 순서대로 소셜벤처는 비교적 영리 쪽에 가깝고 자활기업은 비영리 쪽에 매우 가까운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은 중간에서 약간 영리 쪽에 가까운 사회적 가치도 실현을 하지만 돈도 벌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어떤 기업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을 시작할 텐데요. 중요한 건 사실 우리가 간과하고 지나가는 것이 이 창업 지원 사업 그러면은 그냥 창업을 지원해 준 사업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사업마다 그 목적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내가 사업 계획서를 쓴다든가 발표를 할 때 반영을 한다면 훨씬 더 선정될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좀 살펴보면요. 이렇게 네 줄로 좀 구분해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가, 맨 밑에도 볼게요. 마지막 줄. 사회적 기업가를 육성하는데 어떤 사회적 기업가냐? 사회 문제를 창의적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사회적 기업가를 육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기업가를 지원해 줄 거예요. 창업의 전 과정을 그것도 지원해 주는데 어떻게? 사회적 목적 실현과 사업화를 위한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쪽의 지원이 아니라는 거죠. 사회적 목적 실현 및 사업화를 위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어떤 누구한테? 사회적 문제를 창의적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사회적 기업가에게. 이해가 됐죠? 자, 그럼 어떤 내용을 지원해 주나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우선 공간하고 자금 그리고 교육 멘토링들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들인 거죠, 이게. 그래서 창업 자금, 여러분이 제일 관심이 있어하는 창업 자금은 그 상금이나 투자금 형태가 아닙니다. 사업화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00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죠. 이 이제 사람들은 주로 5천만 원만 보는데 실제로는 한 3천만 원 평균적으로 이렇게 분할 지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초기에 한 1,000만 원 정도 받으시고 그다음에 중간 평가를 통해서 차등해서 지급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창업 공간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미 사무실이 있어. 그래서 공간이 필요 없을 경우에는 입주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전문가 멘토링, 또 기간이 끝난 후에도 어떤 임팩트 투자와 연계라던가 후속 지원도 제공하고 있죠. 다음에 이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인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3명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다른 뭐 창업진흥원 사업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3명 이상의 팀이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은 이제 예비 창업자나 초기 창업자를 위한 대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고일 그러니까 12월 22일 날 공고가 됐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서 1년이 넘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2016년 12월 23일 이후에 창업한 사람만 가능해요. 그 이전에 하시면 안 돼요. 하루 차이라도
지원할 자격이 없습니다. 물론 예비 창업자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제도전 창업, 그동안에 이 육성 사업에 참여했거나 혹은 예비사회적 기업가로 활동을 했거나 아니면 협동조합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에게도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역시 1년 미만 창업이라는 것 기준이 더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비 창업자 했던데 1년이 넘었어. 그러면 자격이 안 되겠죠? 네. 그다음 지원 절차인데요. 1월 19일까지가 여러분들이 이제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이 할 것이 이 지원기관, 육성기관을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한 27개 정도 되나요? 이렇게 육성기관이 있어요. 지원기관이. 이 지원기관을 여러분이 살펴보시고 나랑 핏이 맞는 지원기관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그 지원기관은 여러분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서류평가를 하고 또 발표평가를 통해서 1.2배수를 선정을 합니다. A라는 지원기관이 만약에 받은 쿼터가 10팀이다. 그러면 12팀을 선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발된 거를 한 2월 중순까지 마무리가 되겠죠. 진흥원으로 보냅니다. 그럼 진흥원에서 그 12팀을 최종적으로 평가를 해서 2팀을 떨어뜨리고 10팀을 뽑아가지고 지원기관한테 다시 통보를 하면 지원기관은 선정된 10팀과 협약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보육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사업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인데 그게 2018년 12월 31일까지 될지 아니면 내년도까지 넘어갈지 이거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기관 선택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걸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전국에 27개가 있는데요. 일단 나와 핏이 맞는,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사업을 잘 도와줄 수 있는 지원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내가 선택한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될지는 또 다른 문제죠.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나랑 핏이 맞느냐 이거를 좀 잘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아직은 이제 공표가 안 됐지만 그 나중에 홈페이지를 보시면 그 창업 지원기관에 대한 역량 현황표라는 것이 공개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뭐 어떤 기업들을 보육을 했고 또 어떤 쪽에 강점이 있고 또 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 인력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이런 것들을 지금 공개가 됩니다. 그걸 보시면 내가 만약에 뭐 취약계층 관련된 지원 사업을 한다. 그러면 또 그런 쪽 사업을 했던 지원 기업을 선택하면 좋겠죠. 미안합니다. 반대로 내가 IT 쪽 관련된 기술 기반의 소셜 벤처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런 쪽 그 역량이 많은 지원 기관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최종 선택권이 나한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략적 판단도 중요한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다 저 지원 기관에 가야겠다고 생각한다면 그 지원 기관은 경쟁률이 높아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될 확률도 그만큼 낮아지는 겁니다. 반대로 별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원하지 않을 지원 기관들이 지역 위치도 좀 그렇고 그러면은 역시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을 수 있으니까 반대로 내가 될 확률은 높겠죠. 이런 것이 잘 고려하셔야 되는데요. 결국은 결론적으로 최종 목표가 선정이냐 아니면 내 사업의 성공이냐가 되게 여러분들이 그 판단하셔야 될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정이라면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될 거고 사업의 성공이라면 선정과의 상관없이 나와 핏이 맞는 그 기관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할 사항들을 이 사업에 지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부 예산을 쓴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 국민의 세금을 쓴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책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책임이 의무이기도 하죠. 첫 번째가 사업 기간 내에 창업을 해야 됩니다.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받은 그 창업지원금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용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받는다면 일단 150만 원은 내가 쓸 수 없습니다. 소위 공통경비라 그래서 멘토링비나 이런 행사비로 이제 지원기관이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쓸 수 있는 부분 850만 원이라는 거죠. 1,000만 원이라면. 그리고 그 850만 원도 우리 팀원의 인건비로는 쓸 수가 없어요. 그 시제품 제작이라던가 홍보비, 뭐 마케팅비, 뭐 이런 정도의 그 분야가 딱 정해져 있죠. 그 부분을 쓸 수 있고요. 또 뭔가 자산을 구입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원 사업 때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 필요할
뭐 어떤 장비들 이런 거는 주로 렌트를 해서 임대를 해서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 관련된 많은 그 문서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보지 않은 분들은 여기에 굉장히 부담을 갖기도 하죠. 그러니까 요 점은 고려하셔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3명의 팀원, 이거 중요해서 말씀드렸죠. 이 팀원은 나중에 교체가 가능합니다. 대표자는 물론 안 되지만,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올해 약 500개 넘는 창업팀을 선발하게 됩니다. 전국적으로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거죠. 근데 이미 중요한 거는 120개 정도는 사전에 선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법에 허용된 분야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려는 지원 기관이 몇 개 팀을 이미 선발해 놨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 규정상으로는 50%까지는 이미 선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내가 갈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사전 선발을 많이 했다면 기회가 적다고 하는 거죠. 이 점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정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업계획서를 쓸 때 굉장히 많은 그 항목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 중요한 거는 이 창업팀의 자질과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죠. 사회적 목적 실현이에요. 그죠?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감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걸 또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 정리하면 풀려는 문제, 이 사회적 문제가 내가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듣는 사람도 공감을 해야 되는 거죠. 특히 평가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저 사람들이 풀려는 문제는 정말 사회적 문제가 맞아. 이건 꼭 풀어야 돼. 라는 부분이 공감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공감을 했는데 여러분이 제시하는 해결 방안이 실현 가능성이 없어요. 혹은 돈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들어. 수십억이 드는 거야. 그럼 이건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바꿔 말하면 해결 방안이 구체적이고 경제성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한 방에 끝나고 되면 또 안 되잖아요.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니까 이런 지속 가능성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걸 다 포함한 어떤 구체적인 사회적 가치가 저희가 말로나 글로나 설명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이 평가라는 것은 결국은 평가하는 사람을 설득시키는 과정이거든요. 이 점을 좀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셜벤처 공모전에 입상을 했거나 사회적 기업 교육을 이수했거나 동아리 사업에 참여했다면 좀 일정 점수 가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했다면 놓치지 마시고요. 예. 뭐 빨리빨리 한다고 했는데도 벌써 13분 가까이 됐네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너무 길었나요? 혹은 뭐 내용이 좀 이해가 잘 안 됐나 모르겠네요. 설명이 부족한 점이 있는지. 저 뭐 한 10분 안에 끝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기네요. 어떤 부분을 보완하면 좋을지요? 여러분들이 좀 의견을 좀 주시면 의견을 반영해서 다음 사업 설명도 좀 결정해 볼까 합니다. 예, 물론 이제 저만 다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이제 실제 담당자도 초청해서 같이 이렇게 좀 듀엣으로 진행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얼마큼 반응을 보여주는가가 중요하다는 거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